알겠습니다. 자, 논술고사 반영 비율이 대학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논술교사가 논술 전형에서는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니까 네네. 이게 이제 당락을 결정짓는다라고 보는데, 자연계 학생이 무조건 수학 1등급 한다고, 네네. 모의고사에서 과학 1등급 한다고 논술 가서 잘 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 합격생들을 좀 추정해 보니까 그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수학에 대한 네. 내신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수능에 대한 그 성적들이 좀 높은 학생이 네. 좀 수월하게 붙더라지 네. 성적이 높다고 다 붙는 거 아니고 낮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학교 내신과 예, 수능 점수가 조금 높은 아이들이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그 수리 논술 부분은 좀 무난히 쓰고 보더라. 예. 근데 아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요. 네. 어머니도 많이 네, 질문하는 네, 자연계. 네, 네. 선생님 자연계 전문가시니까 그 수학을 30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애가 있어요. 네, 수능에서요. 네. 엄청 느리네.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디테일은 강하죠. 네. 근데 논술 문제는 많은 문항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보면 막 4등급이에요. 네. 특히 6평이나 9평은 졸업생이 들어오니까 네. 등급 컷이 높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80점 맞아도 좋은 등급이 안 나와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학원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 안 나오면 수련술 하지 마. 뭐 이렇게 네, 말하는데 네. 이거는 네.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예. 뭐 1등급이 안 나와도 분명히 하는 건 맞는데 예. 지금 저희도 이렇게 논술은 조금 네. 이제 많은 시간을 두고 너가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쓸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수능 시험에 비해서는 객관식을 고르는 시험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사고력을 주는 건 맞는데 네. 여기도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예. 그야말로 시간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답안지 옆에 그 사이즈 안에 자기의 답을 다 집어넣고 그거를 검토하고 확인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문항별로 소문항 따져보면 거의 그렇죠.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지면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정말 그 학생들이 1등급이어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네. 어머니들 중에 네네.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네네. 예, 이게 논술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안 되셔서 수능 끝나고 하죠. 뭘요? 수리 논술을요? 이런 어머니도 계셔요. 네. 그거는 불가하다라고 말해도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경험적으로 보면 가능한 자연계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그 수학이나 어떤 과학에 대한 어떤 실력 자체가 이 학생이 분명히 보장이 돼 있더라도 대학별로 유형에 맞는 답안지 작성 능력에 대한 연습이 네. 안 돼 있거나 그다음에 모의 논술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네. 예, 절대 합격에 대한 어떤 보장은 예, 안 된다. 매우 낮다. 네. 유형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자연계도 수리 논술만 나오는 대학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수리과학 나오는 대학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좀 선생님 말씀. 예, 보통 자연계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수학은 다 보는 거고요. 이제 네. 그 과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네.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 이제 몇 개 대학 안 합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하고 있고요. 대표적이죠. 예, 성균관대, 중앙대, 뭐 경희대, 네, 네, 건국대 정도 하고 있고 이제 순실대도 일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학수로 보면 거의 다 수리 논술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보시고 일부 대학이 이제 과학 논술을 같이 선택형으로 할 수 있고 또 과학을 약간 통합형으로 정말 이게 과학 문제 맞나 싶은 어떤 그런 식의 선택형으로 이제 통합형으로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동국대학교.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런 항공대학교 2학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언어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같이 또 접목시키기도 하고 해서 네, 네. 조금씩 약간 대학별로 유형이 조금 다르고 뭐 카톨릭 대학교 학과별로 네, 네. 약간 다른 형태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수학은 대세고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거고 과학은 아까 말씀드린 주요 대학들 연대,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건국대, 숭실대 같은 대학들이 이제 자기들이 선택형으로 한다. 자, 특히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 이제 투 과목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이 또 가장 이제 맞아요, 사회과 맞아요. 학생들의 고민인데 네. 실제는 투를 하는 대학은 또 몇 개가 없습니다. 이 중에도 예 연세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아마 네. 이 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성균관대도 작년부터 벌써 원으로만 맞아요. 하도록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더 이제 안타까운 건 자연계에서 지구과학이죠. 정말 지구과학 하는 학생들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60% 넘어갔죠. 예, 그 학생들이 수능도 준비하고 학교 내신도 철저히 준비했던 아이들이 네. 지구과학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학이 실제는 출제 가능한 대학 자체밖에 안 돼서 네.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 네네. 뭐 경북대 같은 경우 이 두 대학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지구과학을 선택하고도 다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원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논술로 준비해야 예, 돼요. 논술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감을 예,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대목이 투 과목이 출제가 네.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근데 본인은 서울대 안 갈 거고 뭐 카이스트 안 갈 거니까 수능에서 투를 안 한다. 그러면 실제 투 과목 응시가 되는 대학의 준비는 별도 준비가 또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구과학 선택자가 지금 진격의 지구과학 네네. 거의 64%가 넘어가는데 수능에서 지구과학 선택하고 이제 물화생에서 하나잖아요. 네. 근데 지구과학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또 논술 준비하려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요 대학이 연대성대가 걸리고 네. 경희대도 있고 중앙대도 네.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머니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선생님 수리 논술만 보면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조로운 거죠. 이제. 네. 편해지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정말 잘 써야 네.
오히려 과학 논술이 있는 대학은 수리가 좀 모자라도 네, 그렇죠. 과학으로 좀 이렇게 역전시키는 사례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반영비 자체가 저는 40%가 과학이고 이제 60% 수학이다 보니까 네네네. 실제는 수학으로 아이들이 보통 답안을 쓰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이 안 되면. 네. 그래서 실제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예 시험지를 먼저 과학부터 나눠줘가지고 네. 30분 동안 풀게 한 다음에 다시 남은 시간 90분을 수학 수리. 시험 문제를 다시 줘가지고 네. 둘을 동시에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배려까지 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과학보다는 수학의 배점이 단순히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네네네. 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기억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정말 내신 안 좋고 네. 모의고사로는 인경기 안 돼요. 그러니까 인서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는 한반도를 생각해야 되는 정말 국수형 합의 20등급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네. 근데 네. 아니 마지막까지 노력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과학 논술이 있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수리는 조금 자기가 못 봤는데 이걸로 네. 뒤집었다라고 이제 본인은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네. 좀 남들이 귀찮아하는 거. 네. 결국은 자기 경쟁자들이 어느 쪽에 게이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네. 정체돼 있는 지체돼 있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도 또 아마 선생님이 짚어주신 것 같고 인문계 역시 네. 논술의 형태가 좀 다른데 어느 네. 논술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뭐 어느 네. 논술만 나오는 대학이 대부분 많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인문계 논술하면 일단 글로 풀어서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애가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글짓기대회 상 많이 받았는데 네. 논술 전형을 쓰면 어떨까요? 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는 네.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인문 논술도 이 자연계열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교과 교육과정 안에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네.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실제로 내신 평가들이 기본적으로 교과에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 개념들을 주요하게 다루니까 이 내신 공부와 그다음에 내신 시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어떤 자기 생각만 풀어 쓰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논술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게 문제 해결의 과정을 요구한 대로 얼마만큼 잘 처리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문 계열에서도 이 자연 계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네네네. 특히 이 통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그래프라든지 이런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학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건대 상경 계열이라든지 뭐 숭실대 경영, 그다음에 뭐 중앙대나 한양대 상경이나 경영, 경희대 같은 경우도 수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인문사회적인 문제는 이전 사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이 되거나 네. 아니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론가의 해석으로 설명이 됐는데 최근에 어떤 인문사회 문제는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이건 어떤 수리적으로 통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향을 비교해보거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그냥 현상만 가지고 볼 수 없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수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물어지고 그리고 특히 이 경영이라든지 상경 계열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들 교육 목표가 세 개를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싶다 이런 글로벌? 대학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외대나 아니면은 뭐 여성 글로벌한 여성 인재를 육성한 뭐 이대나 뭐 이런 대학들 또는 경희대나 이런 대학들은 영어에 대한 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영어 제시문 같은 것을 물어보는 네네네.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네. 잠깐 연세대 얘기 때 네. 나왔는데 그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네, 대학도 맞습니다. 연세대가 예전에는 연세대가 예전에 처음에 논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 네. 연세대가 우리 학교 논술 문제는 인문계열 논술의 다면사고용 맞아요. 논술이다라고 다면사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하나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 현상으로만 보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 네. 어떤 게 나왔냐면 뭐 그림 하나 주고 뭐 시 하나 주고 그다음에 어떤 통계 자료 하나 주고 이 문제에 대한 네 생각이 뭐야? 이렇게 물어지면 네. 학생들이 사실은 그 문제 자체를 찾는 심층적인 그 관점이 적용돼야지만 인재를 풀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대학들이 모두 다 이 입시 전형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사교육 영향 평가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 이걸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공교육의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술 전형에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
뭔가 이게 뭐냐면 채점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절차하고 네. 이 관점하고 그다음에 분석의 방법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절차와 제시된 관점과 절차대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요즘에 그 대학의 논술 문제는 비밀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모든 것 문제 공개하죠. 그다음에 문제 해설 공개하죠. 그다음에 이거 출처라든지 모범 답안도 이렇게 학생들이 답안 예시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만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똑같은 맥락에서 인문계 논술도 직전에 준비한다. 뭐 아니면 이게 이제 수능 전과 수능 후로 구분하는데 수능 전은 이제 9월 모의 수능 끝나고 원서 접수를 하죠. 그리고 9월 말이나 10월 초, 뭐 10월 중간에 이제 이렇게 논술 보는 대표적으로 이제 건국대, 홍익대가 그렇죠. 수능 전에 보잖아요. 가톨릭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시립대도 작년에 수능 전에 봤던 거. 근데 대부분 대학은 이제 수능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도 중복되고 시간도 막 이게 뭐 오토바이 타야 되냐, 맞습니다. 자전거로 갈 수 있느냐, 아빠는 왜 이렇게 운전을 못 하느냐 이랬는데 이게 이제 논술 전형이 왜 바늘구멍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논술이 어렵다. 뭐 지금 윤 선생님 교육과정 내에서 분명히 사교육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미 공개하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준비 안 한 학생들은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준비 안 한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문계 논술은 특히나 좀 많이 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핵심적인 답을 드리면 이게 준비 안 되면 불가능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이 그럼 따로 별도의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교육 과정에서 이 학생이 교과목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핵심 개념과 그다음에 이 교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사고의 능력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따로 준비하지 않고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될 텐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원칙적으로 했다. 이러면은 사실 논술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과적 거예요. 입장에서. 문과적 입장에서. 이과는 어떻습니까? 이과는 뭐 일단 수학, 과학, 그러니까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전 범위에 대한 이해가 일단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들 이렇게 2학년 때 시작하는 학생 보면 상당히 일이 너무 빠르다. 그렇죠. 물론 선의학습으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분명히 너무 앞선 거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다 이제 3학년 1학기까지가 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교과 진도가 다 끝나고 그것들을 정리가 된 상황에서 대학별 유형에 맞게 내가 어떻게 풀이와 답을 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대학을 이해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특히 저 자연계 쪽에 대해서는 수학이나 과학이 안 되는 학생들이 논술하겠다고 이제 도전할 경우에는 그 논술에 나오는 수학, 과학만 가지고 뭔가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겠다고 또 일부 밖에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이제 급한 마음에 거기 가서 논술은 한 번도 안 써보고 수학만 배우고 과학만 배우다가 결국은 수능도 잘 안 나오고 논술도 망해버리는 결국 원인은 너 탓이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배들 보니까 논술을 많이 하긴 못해요. 그러면 결국 준비를 많이 한 자가 최선을 다하고 가서 열심을 다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바늘구멍이냐? 역설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요. 준비 안 하고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건데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교과과정 내 출제되니까 사교육 뭐 평가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 대목에서 독학입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입니까? 아니면 이제 학원 강의입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수리논술부터, 수리과학 자연계부터 하면 선생님은 그냥 공교육이 계시니까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실제 저희 학교들도 독학을 합니다, 대부분이. 독학. 어디까지 이제 합격자를 다시 이제 저희가 한번 쭉 추적해보면 결국 아이들이 처음에는 불안해서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하는데 막상 들어보니 내가 알고 있는 수학과학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고 결국 자기가 이제 그 대학에서 모의논술고사나 아니면 대학에서 여러 가지 작년도 그 선의학습 영역 평가 자료 갖고 쭉 해석해준 내용을 귀찮아서 정리가 안 됐을 때 가서 한번 듣는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이지 본인이 준비가 되고 꼼꼼히 정리가 됐으면 그때부터 써보면서 자기 답안을 주변에 있는 자기와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과 맞바꿔보고 네네. 선생님께 의뢰해서 한번 뭐가 빠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준비해서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한 거 보면 분명히 자유연계는 예, 독학이 우선인 거고요. 다만 초기에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중위권 학생들은 네. 그 인터넷 강의, EBS 강의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자연계 논술을 어떻게 답안 작성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누가 이제 도와줄 때 그 학생들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터넷 강의 약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도 이제 요즘 인문 논술 합격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저는 독학이다라는 말보다는 체계적인 자기 공부 방법이 있는 학생들이 혼자 논술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런 학생들이 실제 논술 지원자 가운데서는 상위 몇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우리 네. 이제 공교에 계신 두 분의 중로는 초반에 혹은 또 이제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불안해서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총알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고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가서 이제 사교육에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소위 말하면 뭐 파이널 작업이 되거나 아니면 초기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네. 것을 선 경험하기 위해서 다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학은 아주 드문 네. 극상위권, 최상위권 논술에서의 네네. 이런 학생들이고 그러나 이제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도 남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의 말씀을 기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자기 주도적인 논술 학습을 해야지 예, 근본적인 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려면 두 분이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인문계에도 분명히 수리적 사고를 묻는 네, 수리적 사고를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수리적 사고를 묻는 그 대학의 그 과의 실제적 경쟁률이 그 다른 문제 언어 논술만 나오는 학과의 경쟁률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건국대가 대표적인데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거기 관심 많잖아요. 네. 네. 100대를 넘어가요. 근데 건대가 이제 상경 경영학과에서 논술 낼 때 경쟁률 40대이 안 되거든요. 네, 실제 특히 여학생들 수리 논술 나오는데 엄마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어려워하는 네, 친구들, 그렇죠. 뭐 영어 재심 나오면 너네 왜 내니? 뭐 이러면서 안 간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본인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인문계 학생도 분명히 그래서 네네. 준비할 때 그냥 논술하면 6장 아무 유형의 대학에 다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적합성을 높여보는 것도 바늘구멍 뚫는데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6년수 쓰기 너무 불안해서요. 6장을 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자소서 써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은 교과나 비교과에 경쟁력이 없어서 논술로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이 네. 원서 쓰기 직전에 이제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 자소서 쓰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선생님 어떻게 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된다. 네, 저는 아니, 좀 쿨하게 얘기해요. 네네. 오늘 조심스러운 컨셉인데. 네네네. 뭐 어렵다는 얘기밖에 뭐 교장선생님은 끝나거나 이런 네, 그건 아니고요. 네네.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윤시현 쌤한테 답을 이끌어낸 것 같아서 없긴 아니고 실제로 마지막에 많아요. 논술 전형밖에 안 되는데 네. 자소서 지금 2장 한번 창작해보겠다. 뭐 교과형에 대박이 일어나지 않겠냐. 뭐 어디가 설명이 들었더니 뭐 4등급, 5등급도 뭐 홍익대 갔다던데. 막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화에 오르죠. 네. 그건 아니니까 일단 자녀랑 네. 같이 입시 지도를 로드맵을 쭉 짜시는 부모님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논술 전형은 바늘구멍? 아니다. 논술로 대학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